그러니까 요즘에 중국 이제 피크 치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일본화 될 거다, 큰일 났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수출도 소비도 모두 부진한 가운데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까지 위기에 휩싸였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부동산 시장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은 거품이 엄청 꼈다가 2020년 8월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확 거품이 꺼졌거든요. 헝다, 에버그란데라고 하는 부동산 업체가 2021년 12월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얼마 전에는 뉴욕 법원에 파산 신청까지 했어요. 그런데 헝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방만한 경영, 너무 빚이 많고 전기차 사업까지 하고 문어발식 확장이 문제였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구이 위안, 한국어로 읽으면 벽개원 또는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중국 시장에서 1위 업체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중국 시장 1위였던, 그래서 중국에서 여기는 우주 1위의 부동산 회사야 할 정도로 엄청 큰 기업이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중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3,000개, 완공을 해야 할 집이 100만 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적자를 9조 원이나 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너무 팔리지 않은 게 문제죠. 사실 비구이 위안은 부채가 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경영을 잘 해왔다라고 일컬어진 기업이었는데 회사채가 만기인데 못 갚을 위기에 빠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심각하구나, 이렇게까지 큰 기업도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위기 신호가 나왔습니다. 비구이 위안 특유의 특징이 있는데요. 창업자인 양고창 같은 경우에는 건설 노동자 출신이에요. 건설 현장에 대해서 빠삭한 분이죠. 최대한의 효율을 극대화해가지고 매출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1선부터 5선까지 규모에 따라 나누는데 크게 두 가지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는 규제가 약한 3선, 4선, 작은 중소도시 쪽을 주로 공략을 했어요. 여기는 규제가 널널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승인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엄청난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3, 4, 5 모델이라고 하는 토지를 취득하면 3개월 내에 공사 착공을 시작하고 4개월 뒤에는 분양을 완료하며 5개월 뒤에는 그 자금을 다 회수해서 재투자를 한다. 뭐 이런 전략이었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했는데 디자이너들에게 오전에 지시를 내리고 오늘 밤새서 해놔, 내일 아침까지 해놔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빨리 자금 회전율을 극대화하고 그렇게 매출을 팍팍 키워내는 전략을 썼습니다. 사실 이게 중국 부동산 시장이 뭐 집을 짓기만 하면 다 팔리던 그런 시대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우주 1위의 부동산 개발 회사까지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아무래도 큰 도시보다는 작은 도시, 3선, 4선 도시부터 침체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니까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사지 않는 거예요. 집을 안 사면은 돈이 안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공사 대금도 못 줘, 건설 노동자 임금도 못 줘,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3, 4선 도시에 집중했던 게 오히려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 빠르게 침몰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회사의 새 CEO가 올 3월에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제 대도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릴 거야. 이제 더 이상 중소도시 집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던 거죠. 결국에는 8월에 비구이 위안이 회사채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태까지 왔고요. 비구이 위안이 위기에 빠지면서 여기에 분양대금은 냈는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사람들까지 늘어가고 있는 거죠. 중국은 GDP의 25%, 무려 4분의 1이 부동산이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난리가 났죠. 부랴부랴 대출 금리 내리고 대출 규제를 풀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은 두 번째 집 구매자, 처음 집을 사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을 되게 깐깐하게 해줘요.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대도시에 대해서도 규제를 9월부터는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변동금리인데도 신규 대출자 금리는 팍팍 떨어지는데 기존에 2018년이나 19년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 금리는 거의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중국 정부가 압박을 가해서 은행들한테 니네 이제 좀 내려 해가지고 9월부터는 중국 은행들이 내려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중국 정부가 꽤 부양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신호는 주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아직도 더 쓸만한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1선, 2선급,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은 거기에서 집을 살 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규제들까지 더 풀어준다면 수요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바닥을 다지고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중국이 아무리 예전같이 막 연 8%씩 고도 성장을 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완전히 침체에 빠져가지고 장기 저성장에 빠질 것인가? 라고 보면 아직은 그렇게 볼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실 중국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연간 5%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아직은 국민 소득이 상당히 낮은 나라여서 지금도 여전히 소득이 연간 6%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소득이고 높은 성장을 한 이후에 위기가 닥쳤고, 중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통제 경제입니다.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면은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정부가 나서기만 하면은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뜻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거 너무 답답하다, 신중해도 너무 신중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얼마나 적시에 제대로 된 정책을 잘 내놓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딥다이브의 한애란이었습니다.